오밤중 뉴스 함께하고 계십니다. 이번 주제는 김병기 원내대표와 관련된 내용입니다. 김병기 원내대표가 요즘에 상당히 곤욕을 치르고 있습니다. 참 여기저기에서 얘기들이 많이 나오고 있죠. 근데 문제는 김병기 대표를 둘러싸고 이런저런 잡음이 나온다가 문제가 아니고요. 이 잡음에 대처하는 김병기의 태도가 더 문제다. 이런 얘기도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문제가 있으면 문제에 진솔할 필요가 있는데 자꾸 남 탓을 한다는 거예요. 얼마 전에는 뉴스타파를 비난을 했죠. 언론으로 보지 않는다. 뉴스타파를 향해서 언론으로 보지 않는다. 이딴 소리를 한 사람들은 솔직히 말해서 이직들 말고는 없을 겁니다. 근데 민주당의 원내대표라는 사람이 뉴스타파 같은 곳을 향해서 언론으로 보지 않는다 이런 식으로 극한 표현을 썼다라는 것은 상당히 부적절해 보입니다. 뿐만 아니라 자신과 관련해서 계속 이런저런 소란이 나오는 이유에 대해서 보좌진들, 그만두고 나간 전직 보좌진들의 탓을 자꾸 돌리고 있어요. 그러니까 전직 보좌진들이 좀 갈등 관계에서 그만두고 나갔는데 이들이 보복을 한다 뭐 이런 식의 얘기인 거죠. 제가 취재해 보니까 그 말이 뭐 틀린 말은 아닌 걸로 보입니다. 전직 보좌진들이 지금 김병기 원내대표와 관련된 여러 가지 치부를 들추고 있고요. 주로 지금 제보를 하는 사람들도 전직 보좌진인 걸로 뭐 확인이 되는 것 같습니다. 내용도 보면은 뭐 비리, 그러니까 화끈한 비리는 아니야. 또 비리는 비리인데 또 센 거는 또 아니잖아요. 또 애매한 내용 아닙니까 솔직히. 네. 비리는 맞는데 이거를 참 이런 걸 굳이 문제를 뭐 걸어야 하나 뭐 이런 얘기가 나올 정도로 좀 애매한 그런 내용들이죠. 한마디로 쪼잔한 내용들이 많아요. 지저분한 내용들이야. 그래서 전직 보좌진들이 뭐 이렇게 괜히 억하심정을 가지고 보복을 한다 이 말도 맞는 말이긴 해요. 하지만 그런 식으로 탓을 돌리는 게 좋지는 않지 않습니까? 무엇보다도 제가 여러분들한테 지적드리고 싶은 거는 만약에 이런 일이, 이런 잡음이 김병기가 아니라 다른 당직자들한테서 나왔다면 김병기는 과연 어떻게 했겠느냐? 사퇴하라, 물러나라고 하지 않았겠느냐는 거죠. 제가 오늘 취재를 좀 돌리면서 어떤 분한테 이런 얘기를 들었어요. 뭐 이분은 대놓고 뭐 김병기 뭐 어쩌고 저쩌고 한 얘기는 안 왔습니다. 하지만 이분이 이런 표현을 하시더라고요. 만약에 이런 일이 김남국에게 일어났다 쳐봐라. 김남국한테 이런 잡음이 있었다고 쳐봐라. 그렇다면 김병기는 뭐라고 했겠느냐? 김남국 물러나라, 사퇴를 하지 않았겠느냐? 근데 왜 김병기는 가만히 있느냐? 오히려 남 탓을 하고 있는데 이게 과연 옳은 태도이냐? 자,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제가 오늘 네 번째 주제에서 이 얘기를 좀 해보려고 합니다. 제가 지금 말씀드린 내용은 민주당 당내에서 나온 얘기들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김병기 원내대표를 두고 민주당 내 여론이 계속 악화되고 있다는 겁니다. 이대로 가면은 김병기 원내대표는 위기를 맞을 것이다. 아니 이미 위기에 들어섰다. 이런 얘기들이 나와요. 문제가 자꾸 생기니까 문제가 뭐 사라질 때쯤 되면은 또 문제가 생기고 문제가 좀 가라앉을 때쯤 되면 또 문제 생기고 그러니까 이제는 좀 답답하다. 이제 좀 부담스럽다. 이런 표현들도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니 위기라는 말이 딱 맞아 떨어지는 거죠. 오늘 김병기 원내대표와 관련해 가지고 이 같은 또 의혹이 하나 터졌습니다. 김병기 원내대표의 가족, 그러니까 정확하게는 며느리와 손자가 베트남을 방문했는데 이 과정에서 대한항공 측에 의전을 요구를 했다. 뭐 이런 내용입니다. 이 전직 보좌진이 관련된 카톡 메시지를 공개를 하면서 의전을 사실상 대한항공 측에 요구했다라는 이런 주장이 나왔어요. 한겨레 신문에 보도가 됐는데요.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김병기 민주당 원내대표 가족의 2023년 베트남 방문을 앞두고
김 원내대표 쪽 보좌진과 대한항공 관계자가 공항의 편의 제공 등을 논의한 대화 내용이 포착됐다. 김 원내대표 며느리와 손자는 2023년 8월 16일에 어쩌고저쩌고 했는데 며느리와 아기 항공권 관련 이미지를 송부드린다면서 사전에 이런저런 서비스, 특히 의전 서비스를 요청해놨다 라고 서로 이렇게 대화를 나누는 장면인 겁니다. 그러니까 바로 이때 이 의전을 어떻게 보면은 받아낸, 의전을 따낸 김병기 대표의 전직 보좌진이 이걸 한겨레 신문에 갖다 준 거죠. 그러면서 김병기가 이런 나쁜 짓을 한다라고 꼰지른 겁니다. 일단 좀 짚고 넘어가야 될 게 있습니다. 그 대한항공 의전 관련 논의, 이 논의에서 김병기 원내대표가 직접 등장하는 것은 없습니다. 김병기 원내대표의 보좌관이 등장을 하고 이 보좌관이 이 의전을 지금 진행을 하고 있는 거예요. 따라서 김병기 원내대표 나는 억울하다 말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또 한편으로 보자면 지가 사실 비리를 저질렀다면 이 보좌진이 함께 저지른 거잖아요. 지들도 공범이잖아. 공범이 이렇게 자기는 아무 문제가 없는 것처럼 이렇게 뭔가 공개를 한다? 솔직히 좀 뭔가 좀 어색해 보이는 측면이 없지는 않습니다. 자기도 김병기 원내대표한테 인정받으려고 이 같은 짓 한 거 아니야. 그래 놓고서는 이제 사이가 나빠져서 김병기의 치부를 들친다는 식으로 이렇게 하는 거 별로 이렇게 썩 좋아 보이지는 않아요. 하지만 문제는 이런 일들이 계속 벌어지고 있다는 겁니다. 이전에는 또 무슨 일이 벌어졌습니까? 소위 말하는 숙박권, 대한항공 숙박권 사태가 벌어졌죠. 김병기 원내대표가 대한항공에서 운영하는 호텔 스위트홈을 이용을 했는데 총 160만 원어치 혜택을 받았다. 뭐 그런 내용입니다. 역시 이 보좌진이 이 관련된 제보를 했어요. 그리고 이 보좌진이 바로 그 스위트홈을 준비를 하고 마련하는데 담당을 했던 바로 그 보좌진이에요. 공개된 카톡 메시지 내용을 가만히 보면은 그렇구나. 김병기 며느리와 관련된 폭로를 한 사람과 칼 호텔 160만 원 숙박권 이것을 제보한 사람은 같은 인물이구나라는 걸 쉽게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김병기 원내대표의 보좌진이 뭔가 앙심을 품고 김병기에 대해서 이렇게 저렇게 치부 폭로를 하고 있다는 것은 맞는 것 같아요. 그런데 보좌진이라는 사람이 뭔가 뭐 자기가 모시던 의원이든 뭐가 됐든 이런 사람들에 대해서 폭로를 하는데 그럼 좀 어마어마한 게 좀 나와야지. 그치? 이거 기껏 해봤자 공항 의전, 그 다음에 숙박권. 이거 너무 좀 찌질하다. 그죠? 자, 좀 소소합니다. 문제는 뭐냐면 이 두 가지 다 김병기가 확실히 받았다는 정황이 없는 거죠. 특히 의전 서비스는 안 받았다는 게 너무 확실하게 드러납니다. 그리고 이 160만 원 숙박권, 요 같은 경우는 김병기만 받은 게 아니란 게 또 문제가 되기도 하죠. 자, 이와 관련해서 또 시비를 거는 사람이 또 있습니다. 왜? 김병기가 이 160만 원 숙박권과 관련해 가지고 그 언론에 해명을 하면서 나만 받은 게 아니다. 뭐 이런 식 얘기를 합니다. 아니, 지금 상황에서 나만 받은 게 아니다. 이렇게 해명하는 게 과연 옳은 걸까요? 그러면 다른 사람까지 같이 물고 들어가는 거잖아. 아니, 왜 이런 짓을 하죠? 저는 이 태도가 상당히 좀 좋지 못하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문제는 자기한테 생겼는데 자기한테 생긴 문제를 남을 물고 들어가, 물귀신 작전도 아니고 말이야. 저는 좀 문제가 있다라고 생각이 들더라고요. 자, 아무튼 보시다시피 지금 대한항공과 관련된 게 지금 두 가지가 터졌습니다. 그리고 그 이전에는 쿠팡과 관련된 문제가 터지죠. 김병기 원내대표가 쿠팡 관계자 그 뭐 CEO급과 만나죠. 그게 언제다? 예.
국정감사 국감 들어가기 직전에 쿠팡을 만나는 겁니다. 이것 때문에 사실 논란이 됐었죠. 그리고 알고 봤더니 당시 김병기의 이 쿠팡 관련 이런 접촉, 이것을 공개한 사람이 쿠팡에 취업한 김병기의 옛날 보좌관이었다는 거야. 참. 그러면서 이 전직 보좌관들을 김병기가 괴롭혔다라는 그런 얘기까지도 들립니다. 그러니까 지금 김병기 원내대표 주변에 있던 사람들이 김병기를 떠나면서 김병기와 관련된 이런저런 뭐 좀 흠이 될 만한 것들을 퍼뜨리고 다니고 폭로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죠. 자, 그리고 또 최근에 문제가 됐던 것이 바로 김병기 차남의 숭실대 편입학 문제, 요 문제도 있었습니다. 뭐 이런 것들을 보면은요, 김병기 원내대표가 자신의 지위를 이용해서 뭔가 특혜를 입은 거, 뭔가 편의 제공을 많이 받았다라는 의심, 그리고 경우에 따라서는 이것이 부정과 부패 혹은 비리로 연결되지 않았을까라는 의구심을 지울 수는 없습니다. 분명히 그랬을 가능성이 매우 높아요. 자, 그런데 한 가지 좀 짚고 넘어갈 게 있습니다. 이거 다 너무 짜잘하죠. 김병기 차남의 편입 문제, 요 문제는 조금 규모가 있긴 한데 이게 또 확실히 뭔가 문제가 있다, 의심은스럽지만 확실한 문제가 있다는 증거가 나오진 않았어요. 그리고 숭실대 여기 편입하기 위해서 이렇게 편법을 쓸 필요까지 있었을까? 뭐 숭실대 편입이 그렇게 어려운 일이냐? 뭐 이런 문제를 생각해 보면 이게 또 비리라고 봐야 되나? 라고 하실 부분도 있어요. 제 주변에 전문대를 나온 사람이 있는데 전문대 나온 이 사람 숭실대 편입을 했어요. 딱히 뭐 공부를 잘한 것 같지도 않고 공부에 그렇게 뭐 관심이 있는 사람도 아니야. 그냥 이 사람은 4년제 졸업장이 필요해가지고 뭐 숭실대를 편입을 한 사람이에요. 나이도 좀 많아. 30대 후반이야. 근데 이 사람이 한 몇 년 전에 숭실대 편입을 했더라고. 그러니까 숭실대 편입이 그렇게 어렵거나 이게 큰 어떤 이해관계가 생길 수 있는 특혜가 지워지는 그런 일은 또 아니라고 봐야 되겠죠. 그죠? 자, 그렇게 보면은 이 김병기와 관련해서 지금 폭로된 몇 가지 의혹들이 짜잘하게 흠을 내는 데는 성공할 수 있는 사안인지는 모르겠으나 결정적인 치명타는 아니라고 볼 수도 있겠죠. 그런데 문제는 짜잘한 일이 계속해서 터지고 있다는 겁니다. 잊을만 하면 터지고 잊을만 하면 터지고 잊을만 하면 터지는데 그 진원지가 대체로 다 원래 김병기의 주변 사람이었다는 겁니다. 오죽했으면 김병기의 주변 사람들이 이런 문제를 자꾸 터뜨리겠느냐. 그거는 김병기가 뭔가 이 주변 사람들한테 잘못했기 때문이 아니겠느냐, 혹은 주변 사람들과의 관계를 제대로 형성하지 못했기 때문이 아니겠느냐, 혹은 아랫사람 관리를 잘 못하기 때문 아니냐, 혹은 그들한테 갑질을 하고 있기 때문 아니겠느냐, 이런 의심을 받을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이런 일들이 계속 이어지다 보니까 김병기 원내대표와 관련해서 비판적인 지적이나 여론이 계속 일고 있습니다. 특히 민주당 내부에서도 이런 얘기들이 나와요. 자, 아까 김병기 원내대표 차남 같은 얘기만 해도요, 사실 이게 김병기 원내대표가 원내대표 되기 직전에 나왔던 얘기잖아요. 그때만 해도 무슨 공작이 있는 것처럼 이 사람이 이렇게 몰고 갔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원내대표로 가는데 중요한, 오히려 마이너스가 아니라 플러스가 됐었던 것도 사실이죠. 공작을 공작으로 대응한 뭐 이런 상황이라고 그럴까? 자, 아무튼 뭐 김병기 원내대표가 지금까지는 여러 가지 이 문제들 잘 넘겨왔는데, 넘겨오는 것까지는 좋으나 그 과정에서 당내에 김병기에 대한 피로도가 쌓인 거는 부인할 수 없을 겁니다. 실제로 그래서 민주당 내에 어떤 얘기들이 나오느냐. 맞다. 퇴직한 보좌관들이 뭔가 보복을 하는 건 맞다. 그런데 오죽하면 그러겠느냐. 김병기한테 얼마나 많이 당했으면 이 퇴직한 보좌진들이 이렇게 보복을 하겠느냐. 그리고 이 퇴직한 보좌진들이 딴 데 흘리는 게 아니라, 조선일보 이런 데 가서 흘리는 게 아니라 뉴스타파나 한겨레 가서 흘리지 않느냐.
이거는 이 사람들이 나름 뭔가 적어도 저쪽 사람들, 이찍들이 아니라는 걸 의미하지 않느냐. 그런데 이런 이찍 아닌 사람들이 김병기에 대해서 이렇게 억하심정을 가질 정도라면 김병기 오죽하면 그랬겠느냐 라는 얘기가 나오는 거예요. 그리고 아까 제가 여러 차례 말씀드렸습니다만 큰 비리는 아니나 자잘한 이런 일이 자꾸 생기니까 이제는 부담스럽다, 이제는 좀 짜증난다 라는 반응이 나옵니다. 심지어 청와대도 이 김병기와 관련해서 이런저런 부담감을 느끼고 있는 것이 지금 포착이 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민주당의 어떤 당직자는 이런 말을 하더라고요. 솔직히 말해서 다른 사람한테 이런 문제가 연속으로 벌어졌다 하면 내 건이잖아요. 그죠? 뭐 차남 문제, 그 다음에 뭐 아들 취업 문제도 하나 걸리더라고. 그죠? 차남의 뭐 숭실대 입학 문제, 차남의 뭐 취업 문제, 그 다음에 뭐 아까 160만 원 그 숙박권 문제, 의전 문제, 네 가지가 연달아서 쭉쭉쭉 터졌습니다. 이 사안이 큰 것까지는 아니라고 하더라도 꽤 상처를 입힐 만한 정도는 됩니다. 이런 사안이 연달아서 벌어지면은 다른 사람 같았으면 물러났어야 했다. 그러면서 비유를 어떻게 드느냐. 만약에 김남국한테 이런 일이 연달아서 4번이 벌어졌다고 생각해봐라. 김남국 과연 버텼겠느냐. 아니 김병기는 김남국한테 사퇴를 요구하지 않았겠느냐. 봐라. 김남국 이번에 현지 누나 요 한마디 때문에 결국에 보좌관직을 내려놓고 사퇴하지 않았냐. 김남국 얼마나 열심히 일했는 줄 아냐. 김남국 의원요 진짜 열심히 일했어요. 퇴근하는 시간이 아까워가지고 사무실에 그 라꾸라꾸 갖다 놓고 거기서 숙식을 해결하면서 그러면서 일을 한 사람이에요. 정말 열심히 일했다고. 그랬던 김남국 현지 누나 문자 메시지 하나 때문에 결국 그만두고 나갔지 않습니까? 그런데 김병기는 뭔데? 문제를 일으킨 그 내용 그 자체만 보자면 김병기가 몇 배는 안 좋은 거잖아. 더 이 죄질이 불량한 거잖아요. 그런데 김병기는 지금까지 가만히 있잖아. 버티고 있잖아. 만약에 김남국한테 그런 일이 벌어졌다면 김병기는 가만히 있었겠느냐. 사퇴하라고 윽박지르지 않았겠냐 이거야. 아니 김남국이 아니라 다른 그 누구도 마찬가지 아니었겠느냐 말이야. 근데 왜 김병기는 지금까지 버티고 있느냐는 거예요. 이와 관련해서 이런저런 뒷말도 많이 나옵니다. 사실 김병기한테 사퇴를 누군가는 요구를 해야 되고 그래서 김병기가 사퇴를 해야 되는데 그 누구도 고양이 목에 방울을 걸지 못하고 있다 이런 얘기도 있어요. 김병기라는 사람이 워낙에 이 모사꾼이잖아. 음모를 꾸미고 일을 꾸미는 사람, 뭐 국정원 출신이니까 뭐 그럴 수밖에 없겠죠. 그런 사람이기 때문에 김병기를 향해서 너 물러나 라고 대놓고 총대를 매는 사람, 그 사람은 반드시 김병기로부터 보복을 당할 거다 이거야. 그러니 그 누구도 대놓고 김병기를 향해서 물러나라고 말을 못한다는 거야. 그와 관련해서 이런 얘기도 떠돕니다. 지금 계속해서 정청래 대표하고 이재명 대통령하고를 갈라놓으려고 하는 찌라시들이 많이 돌아요. 계속 그 정청래 대표가 이재명과 반 이재명 뭐 거기에 섰다는 둥 이런 찌라시들이 도는데 이 찌라시들의 상당한 그 먹잇감을 제공한 게 김병기다 이런 얘기도 있어요. 김병기가 자신의 입지를 강화하기 위해서 일부러 이재명과 정청래 사이를 이간질한다 뭐 이런 주장도 있어요. 뭐 사실인지 아닌지는 모르겠으나 그런 주장이 있어. 이건 뭘 의미하느냐면 김병기라는 사람이 이렇게 뭔가 음모를 꾸민다 이런 이미지가 강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누구도 김병기를 향해서 너 물러나. 다른 사람 같았으면 너 물러나. 다른 사람이었으면 네 물러나라고 안 했겠냐? 라고 총대를 맬 사람이 아무도 없다는 거야. 유튜버 중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지금 이런 일이 만약에 정청래한테 있었다고 생각해봐. 지금 유튜버들 들고 일어나서 난리가 났을걸? 정청래 물러나라고?
근데 김병기한테는 아무도 찍소리도 안 해. 오늘 이 얘기도 장용진이 처음 하는 거 아니에요, 그죠? 김병기 이거 이래가지고 안 된다고 하는 얘기, 위기라는 얘기 내가 처음 하잖아. 다들 겁먹어. 왜 그렇게 했어요? 보복이 무섭거든. 장용진, 보복이 무서울 수는 있으나 할 말은 해야 되겠어. 아니, 입장 바꿔놓고 생각을 해봐. 이보다 작은 문제가 있었던 사람들도 다 물러났어요. 근데 김병기는 왜 그러냐고. 왜? 김병기 보고 물러나라고 말할 사람이 없는 거야. 고양이 목에 방울 다는 거거든. 그래서 김병기 지금 솔직히 김병기 대표가 지금 하는 대처하는 태도도 보세요. 엄청 불량하잖아. 어디 감히 민주당 국회의원이 뉴스타파를 향해서 거기는 언론도 아니야 이렇게 얘기를 해요. 만약에 다른 의원이 그렇게 했었어 봐. 어떻게 됐겠어요? 그 사람 살아남았겠어요? 근데 김병기는 살아남잖아. 아무도 뭐라고도 안 해. 왜? 그렇게 얘기해도 누구 하나 야, 너 잘못했어 라고 지적할 사람이 없는 거야. 왜? 김병기의 보복이 두렵거든. 참. 자, 하지만 문제는 이 와중에도 김병기와 관련된 피로감은 쌓이고 있다는 겁니다. 김병기가 이게 큰 문제까지는 아니라 하더라도 분명히 다른 사람이 했었다면은 사퇴를 해야 될 정도의 문제이고 사퇴 요구에 직면해야 되는데 아무도 그런 비난을 할 사람이 못하는 거 아니야. 하지만 사람들의 마음속에는 조금씩 뭔가가 쌓이고 있겠지. 임계점이 딱 넘어서는 순간 갑자기 빵 터질 겁니다. 윤석열에 대한 비판이나 불만이 점점 쌓이고 있다가 임계점이 넘는 순간 땅 터지면서 촛불혁명이 벌어졌듯이 똑같은 상황이 김병기한테 지금 찾아가고 있을 겁니다. 지금은 그 누구도 말을 하지 못하지만 어느 순간 모두가 김병기를 향해서 너 나가 라고 할 때가 생길 수밖에 없죠. 참 그런데 서글프지 않습니까? 김병기를 향해서 그 누구도 너 나가 이 말을 못한대. 참 비겁한 새끼들. 아우 비겁한 새끼들. 하기사 원내대표가 당대표를 향해서 기자들 앞에서 당대표를 공개적으로 씹는 그렇게 하는 사람인데 글쎄 오죽하겠습니까? 참 여러 가지로 씁쓸합니다. 참 많이 씁쓸하네요. 자, 오밤중 뉴스 함께하고 계신 지금 시각 1시 9분 지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네 번째 주제는 여기서 마무리 짓겠습니다. 자, 제가 김병기 대표 마지막으로 제가 김병기 대표한테 꼭 한마디 하고 싶은 얘기가 있습니다. 김병기 대표한테 억하심정을 가진 분들이 의외로 많아요. 그분들은 결정적인 순간에 김병기한테 뒤통수 맞았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입니다. 어쩌면 지금 김병기 대표가 겪고 있는 이 일들은 그동안 김병기라는 사람이 걸어왔던 이런 정치적인 행보에 인과응보일 수도 있다는 점 한번 되짚어 보기 바랍니다. 그리고 더 늦기 전에 결단을 내려야 되지 않을까요? 그럼 본인을 위해서도 민주당을 위해서도 이재명 정부를 위해서도 꼭 필요한 일 같습니다. 자, 오밤중 뉴스 함께하고 계신 지금 시각 1시 11분 지나고 있습니다. 자,